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게 또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 수용자 보관금 우리 흔히 영치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이게 탑10이 있더군요. 예. 그 윤석열이 지난 7월에 재구속이 됐죠. 그리고 지난달 26일까지 100일 남짓하는 기간 동안 받은 영치금이 6억 5,725만 원. 자, 그리고 뭐 이게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왔다기보다는 하루에 약 117번 꼴로 영치금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 때 받던 연봉에 비하면 2.5배. 그러니까 약 100일 남짓 들어온 돈이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라는 건데요. 이 돈들을 모두 구치소 내에서 쓸 수는 없거든요. 구치소 내에서 쓸 수 있는 게 400만 원까지이고 그래서 나머지 금액들은 전부 180차례에 걸쳐 가지고 출금을 했다. 그러니까 다른 계좌로 이체를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윤어게인의 탈법 정치 후원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영치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이나 정치자금 모집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그런 그 목적이 드러난다면 세무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다시 좀 제재를 가면 될 것 같고, 예. 사실 그 윤석열 씨에 대해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들도 꽤 있고 앞으로 박정원 대령님도 좀 이게 좀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일 힘 빠지는 때가 소송을 이겼는데 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종이 판결문만 받았을 때인데 저는 저걸 보자마자 흐뭇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확보할 돈이 있다. 저거다. 저거는 분명히 그 빠져나갔을 때 윤석열 씨 계좌로 바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고,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뭐 최은순 씨나 다른 사람들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예. 이 경우에 채권자치소송권이라고 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저거에는 좀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안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계속 재테크 중에 지금 최근에 주가지수 오른 것보다 수익률이 더 높잖아요. 연봉의 2.5배 정도니까 저기를 퍼센티지로 이제 250% 이상이 이제 된 거잖아요. 수익률이. 그 다양한 동기부여가 있지만 그 영치금 쓰고자 계속 살고 싶다는 또 동기부여는 하루에 3만 원인가밖에 못 쓸 거예요. 2만 원. 2만 원. 하루에 2만 원. 근데 거기 안에서 또 살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더라고요. 제한적이죠. 물론 이게 제가 구치소를 가면 거기서도 빈부격차가 좀 심하게 나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커요. 어떤 사람은 그 마치 게임을 하면 기본템들만 입고 나온 사람들은 되게 추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깔깔이도 입고 있고, 그렇죠. 고무신이 아니라 운동화도 신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속옷 바꿔 입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그 럭셔리한 가치를 두는 삶이죠. 게 구치소 내의 삶이라는 건데, 어찌됐건 박은정 의원의 주장은 이게 뭐 세금도 떼지 않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댓글로도 저거 다 환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허투루 넘기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까 탑1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2등은 권성동, 3등은 한학자. 아마 김건희가 2등일 건데 금액으로는. 근데 이제 기간까지 계산해 보면 아마 조건을 갖춰줘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SBS가 단독 보도했던 내용 중에 그 세강자라고 뭐 닉네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모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당시에 있었던 인물.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등장한 인물입니다. 최근에. 예. 이 사람과의 이 김건희 씨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판 도중에 이 이모 씨와 김건희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되자 김건희 씨가 갑자기 어지러움증과 구토를 호소하며 재판이 중단됐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공개됐던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이 이모 씨가 보냈다는 문자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시켜버리면 난 뭐가 되니? 김땡땡, 이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는데, 예, 도이치모 주가 조작 2차 시기의 주포라고 합니다. 김땡이 내 이름을 다 알고 있어. 도이치에서는 손떼기로 했어. 라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김건희 씨가 보낸 답은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 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는 게 재판장에서 공개가 된 거죠. 좀 더 스윗하게 읽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미안합니다. 스윗한 지가 오래돼가지고요. 예.
자,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자체를 김건희 씨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파악이 되잖아요. 이건 뭐 굉장히 이 법적으로 또 주가 조작 관련된 재판에서 쓰일 수 있는 자료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에 더 많은 분들이 좀 꽂힌 것 같아요.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야, 이분이 그러니까 김건희의 지금 재판 전략을 뭐 특검 쪽 얘기 좀 들어보니까 진짜 이분은 그 V0의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철저하게 준비 나왔어요. 그래요? 일단 뭐 뇌물 같은 경우는 뭐 가방 나오면 일단 처음에 안 받았다. 증거 나오는데 뭐 상대가 외통수예요. 진품과 가품이 동시에 제출된다. 그럼 받았다. 받았지만 청탁 대가는 아니다. 예. 네, 이제 청탁 대가로 들어가면 사실은 그 양쪽 대지라고 내심의 영역을 수사를 해야 되는 파트로 가니까 시간이 길어져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한 발씩 물러서는. 그래서 반클리프도 그랬고 이번에 건진법조 샤넬백도 똑같이 그랬어요. 패턴이 있다. 네, 패턴은 있는데 이 어지럼증도 저는 준비된 거라 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주 극단의 불리한 상황이 오면 난 아플 것이다. 그렇죠. 네. 제가 실제로 재판에서 본 김건희 씨는 그때 첫 공판 때였죠. 예. 굉장히 활력이 넘쳤거든요. 중간에 약간 자기한테 불리한 게 나오자마자 그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질책하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그 대장부로서의 아직 기계가 남아 있구나. 그러면 이제 공판 자체에 이제 본인이 뭔가 주도를 하고 있구나. 그렇죠. 뭔가 문제가 되면 빨리 얘기하라고 이렇게 막 손짓도 하시고 이렇게 딱 해갖고 와갖고 이렇게 하는 적극적인 일종의 지시도 하고, 지시를 하고 이제 양쪽한테 넌 왜 안 나서냐, 뭐하냐 이런 걸 하셨던 걸 생각을 하면 이것 자체도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준비된 카드. 하지만 외통수에 몰렸을 때 쓰는 마지막 카드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는 뭐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는 평가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이모 씨가 등장하면서 어찌됐건 이 이모 씨는 아시다시피 그 2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현재 도주 중이고. 그것도 이제 굉장한 사실은 미스테리죠. 특검도 계속 그 정보에 대한 이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당부도 저희가 드리고 방송에서도 했지만 특검이 도착하기 전에 알고 뛰어내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냥 정상적으로 특검이 오는 걸 몰랐으면 문으로 나가서 도망갔겠죠. 예를 들어서 몰랐다고 한다면 뛰어내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걸 누군가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보가 새 나갔다. 이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자꾸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는 거는 자꾸 뭐 남녀 상렬지사 내지 뭐 또 이걸 얘기하다 보면 이제 윤석열이 불쌍해진다 뭐 이 얘기를 이제 하니까 참 조심스러운데 저는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봐요. 여러 사건에 대한 거는 이미 이제 뭐 거의 팩트가 드러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이준수라는 이 사람을 보호해준 세력은 누구냐? 왜 이렇게까지 숨어있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4건이나 지금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해서 그 기소 수배 중이었던 거죠. 기존에도. 네. 그런데 그러면 그걸 실제 적극적 행위를 안 하고 보호해줬던 건 누구냐? 이 사람이 압색당한 그 집이 용산이에요. 용산. 그러면 한남동 공관 근처에서 놀고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렇죠. 주가 조작에 동원된 세력으로 지목돼서 조사까지 받았는데 불기소됐던 이력이 있고. 그렇죠. 그 이후에 뭔가 이제 수사가 좁혀져 오는 타이밍에 그러니까 특검이 오는 타이밍에 도주를 한 거란 말이에요. 미리 어디로 도주했던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만약에 밝혀져서 이분과 같이 과거에 주가 조작을 했던 것들이 다 밝혀진다고 하면 계속범으로서 똑같은 방식으로 소재만 바꿔서 계속했다고 하면 공소시효를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과거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혀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의 신병을 확보하고 과거 혐의에 대해서 밝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일 겁니다. 이 사람을 이제 그 옛날 이기훈 등등 이제 체포하고 할 때 그 제보자들이 있고 해서 쭉 제가 이제 스크린을 해보고 하는데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검정고시 출신이고 뭐 경상 주로 이제 마지막 잡힐 때 자기 고향에 가 숨어 있다가 잡히는 경우가 많죠. 지리를 잘 아니까 속성을 잘 아니까 경상북도 모 지역이에요. 출신이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팀의 보통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홀수 단위의 팀, 한 팀으로 하는 게 아니라 3팀, 5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장에서 왕창 팔면 다른 팀이 받아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거의 독고다이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책을 쓸 정도니까 2003년에 책을 썼잖아요. 독학 그 주식에 대한 그거를 쓰고 할 정도로 주식화해 맞아요. 예, 이 어떤 우악스럽게 뭐 수급을 하고 이런 사람하고 다른 거죠. 머리를 써서 하는 선수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주가 조작 집단들하고 뭔가 차이가 있다. 잘 수배가 안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검거가 된다면 도이치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태강이한 씨 건도 과거에 또 함께 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까지 뭐 다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세강자 저희는 이모 씨라고 불렀고요. 우리 신용원 부위원장은 실명을 말해버렸습니다. 뭐 다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말 안 해도 누가 말할 줄 알았어요. 저는. 이분이 주가 조작에 소개했던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아까 뭐야 로저 BBL을 준 그 동명이인 여기랑 동명이인입니다. 실명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김건희 봐주게 했던 그 검사들 제대로 수사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내용이 그러니까 검사 제외하고 판사 경찰들로만 지금 전담팀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확실히 그 좀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이거 특검의 사실 출범의 의의고 특검 제도의 의의 자체가 왜 기존에 그 의혹을 수사하지 못했는가를 수사할 수 있어야 특검의 사실 존재의 의의가 있는 건데 사실 김건희 특검에 대해 비판점이 뭐 많이 있었지만 가장 큰 비판점이 그 수사팀을 들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였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거의 한 달,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쪽으로 나아간다는 거는 당연한 거기도 하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이거를 밝혀낸다면 지금까지 욕먹은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다 사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찬을 해야 할 만큼 엄청나게 가장 큰 일이 될 건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너무 가담한 사람이 많을 거고 시간도 꽤 많이 지났어 하고 일부라도 밝혀내서 여지만 남겨놓기라도 한다면 저는 그 정도만 되더라도 성공적인 수사였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